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원 풀이입니다. 1번 자유낙하하는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가 운동하는 모습이다. 옳은 것은 A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B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계속 바뀌고 있죠. 맞아요. B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가속도의 방향은 아랫방향, 운동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죠. 다릅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2번 그림은 학생 A가 헬멧을 쓰고 속력 제한 장치가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폭신폭신한 스티로폼 소재가 헬멧에 들어있다. 자, 스티로폼으로 인해서 충돌 시간이 길어지고 충격력이 작아지겠죠. 따라서 기억은 충돌이 일어날 때 머리가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한다. 틀렸고, 기억은 충돌하는 동안 머리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감소시키죠. 틀렸고, 속력 제한 장치는 A의 운동량의 최대값을 제한한다. 속력이 제한되니까 속력 곱하기 질량, 즉 운동량도 제한이 됩니다. 답은 D긋 2번입니다. 3번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자기장 영역에서 정사각형 금속고리 ABC가 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Y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는 순간의 모습이다.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은 일정하고 균일하다. 유도전류가 흐르는 고리만.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건 자속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속 변화. 자, B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면적이 변화가 없죠. 자속 변화가 없습니다. C는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장이 들어가는 영역의 면적이 일정합니다. 자속 변화가 없어요. A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영역의 면적이 점점 증가하죠.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답은 A고리 1번입니다. 4번 문제. 그림은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는 모습이다. 이 카메라는 가시광선과 전자기파 A를 인식하여 실물의 선과 열화상을 함께 보여준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가 학교에 많이 있죠.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입니다. 기억 틀렸고, 진동수는 가시광선보다 크다? 적외선은 작습니다. 파장은 깁니다. 진공에서의 속력은 가시광선과 같다. 전자기파니까 1초에 30만 km를 갑니다. 디귿입니다. 2번입니다. 자, 5번. 다음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실험이다. 저울 위에 자석 A를 올려놓은 후 실에 매달린 자석 B를 A 위쪽에 접근시키고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1.2N이 나왔어요. 가의 상태에서 B를 A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0.9로 줄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B가 A를 위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감소한 거죠. 따라서 A랑 B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기억 틀렸고, 따라서 가에서 A하고 B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고,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맞죠?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나에서 더 큽니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5번입니다. 6번. 다음은 핵융합로와 양전자 반출 단층 촬영 장치이다. 자, 보게 되면 요 핵융합 반응식이 있죠. 그리고 양전자랑 전자랑 감마선으로 바뀝니다. 이거 쌍소면이라고 부릅니다. 쌍소면. 가 같은 경우 봐요. 3, 2, 5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 4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량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 수는 1, 1, 2, 2니까 0이 돼야 돼요. 즉 질량수가 1이고 양성자 수가 0인 건 뭐예요? 이거 중성자잖아요. 기억은 중성자가 돼야 되고, 가에서 핵융합 전후 입자들의 질량수 합은 같다. 질량수는 5가 돼야 되죠. 맞습니다. 나에서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은 감마선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입자가 가진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감마선이 됩니다. 이는 mc제곱 기억하죠?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7번 그림은 점 P의 정지에 있던 물체가 일정한 힘을 받아 점 Q까지 직선으로 운동하는 모습이다.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질량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오는 것은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S라고 합시다. 질량은 M, RJM을 F라고 하면 A는 M분의 F가 되죠. 따라서 정지하고 있다 출발하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에 의하면 S는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자, A는 M분의 F니까 2M분의 FT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질량 M은 2S분의 FT의 제곱이 됩니다. 자, M과 T가 2차 함수 그래프가 되죠. 따라서 T랑 M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M과 T 그래프 이게 돼야겠죠. 질량이 커질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8번 연력학 문제입니다.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압력, 부피, 그리고 흡수, 방출한 열량이다. 옳은 것은 A, B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이런 P, V 이런 그래프에서 온도가 이런 식으로 되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합니다. 또한 A에서 B 보면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늘어났잖아요. 부피가 커졌는데도 압력이 같아지려면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한 번은 순환하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일은 결국에는 기체가 받은 열량과 같아야 돼요. 자, A, B 과정에서는 흡수하고 B, C 과정 방출, C, D 과정 방출, D, A 과정 흡수입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열량은 15 더하기 3, 18이 되고 방출하는 열량은 9 더하기 5, 14가 됩니다. 따라서 순환 과정 동안 기체는 총 4Q만큼의 열량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Q는 델타 F 플러스 W에서 델타 U는 0이고 Q가 4Q였으니까 W도 4Q가 돼야 돼요. 그럼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4Q가 됩니다. 열기관의 효율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분의 한 일이죠. 흡수한 열량은 15 더하기 3, 18Q. 한 일은 4Q. 따라서 9분의 2가 됩니다. 디귿.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됩니다. 9번. 음파의 굴절이죠. 파동의 굴절. 자, 밤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요. 따라서 굴절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굴절하면서 진행하는 거 맞고 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람다 F니까 속력은 빨라지고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파장은 길어져야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A하고 B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A의 속도가 바뀌었죠, 방향이. 따라서 A는 충돌 뒤에 A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충돌 뒤에는 일로 가는 거예요. 자, B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는 멈춰 있다가 A에 부딪히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즉 A가 이렇게 오고 있었고 B는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A는 튕겨나가고 B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B의 질량은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이 결국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랑 같겠죠. 자, A의 운동량은 처음에는 5 곱하기 2, 10. 충돌 뒤에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16이 되고 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만큼 B가 받습니다. 따라서 B가 받는 충격량은 16이 돼야 돼요. 방향이 반대니까. 따라서 B의 운동량 변화량은 16이 됩니다.
그러므로 2 곱하기 질량 m이 16이 되어야 되니까 m은 8kg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1번 수소기체 선 스펙트럼이죠.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으니까 선 스펙트럼이 관찰됩니다. 맞고, 나의 A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전이하고 있죠. 흡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맞고, 란다 B는 란다 C보다 크다. 에너지 준위 사이의 그 에너지 간격 크기가 C가 더 크죠. 그럼 C의 파장이 더 짧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크니까. 따라서 B의 파장이 C의 파장보다 더 길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12번. 이건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자, 나의 X를 보게 되면 원자과 띠 양공이 지금 많이 있죠. 자, 양공으로 인해서 양공이 그 운반자 역할을 하는 게 P형 반도체. 전자가 운반자 역할을 하는 게 N형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고. 그럼 P형과 N형을 붙은 게 다이오드인데 지금 P형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순방향 전압이 걸린 겁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를 테고 스위치를 닫으면 Y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끌려가야겠죠. 이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멀어진다가 아니라 가까워진다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13번 매질 AB의 경계면에서 단색광 XY가 45도의 각도로 입사시킨 다음에 굴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중에 P하고 Q 중에서 한 곳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난다. P와 Q에는 같은 세기로 입사하였다. XY의 진동수는 같다. 즉 같은 빛이라는 거죠. 진동수가 같으니까. 이게 같다라는 조건이 왜 주어졌냐면 이 진동수가 달라지면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요. 진동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같은 각도로 굴절이 되는 겁니다. 자, 입사각의 크기는 45도, 굴절각의 크기는 이거죠. 자,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해봐요. 입사각이 45도인데 굴절각은 45도보다 작죠.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다. 굴절률이 작은 데에서 큰 곳으로 입사하였다 입니다. 따라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가 맞고 P랑 Q 중에서 자, B에서 공기 중으로 빛이 나갈 때 P에서의 입사각은 이 각도가 되는 거고 Q에서의 입사각은 이 각도가 되는 거죠. 자, B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할 때 입사각도가 더 큰 건 요 Q입니다. Q. 그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중에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더 클 때 일어나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한 곳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입사각도가 큰 곳에서 전반사가 일어났겠죠. 따라서 Q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Q에서 반사된 빛은 전부 다 반사된 빛이고 P에서는 일부분은 굴절이 일어나죠. 이 부분은 반사가 일어나고 따라서 반사된 빛의 세기는 Q에서가 더 크겠죠. 따라서 P에서 반사된 빛의 세기는 Q에서보다 더 작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14번 원형도선 P와 긴 직선도선 Q가 S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나는 가에서 Q만 옮긴 것이다. P와 Q에는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가랑 나에서 원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먼저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가 되고 방향은 나오는 방향 Q는 BQ이면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두 개를 빼줘야겠죠.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P 빼기 BQ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Q에 의한 자기장이 절반으로 감소하겠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여기서는 BP 마이너스 2분의 BQ가 됩니다. 자, 세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랑 같아야겠죠. 방향이 반대였으니까. 따라서 BP 빼기 BQ는 2분의 BQ
빼기 BP가 됩니다. 따라서 이 BP는 2분의 3 BQ. 그러므로 BP분의 BQ는 3분의 4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자석 주위에 자성체를 놨더니 A는 자석 쪽으로 끌려가고 B는 멀어지고 있죠. A는 반자동체라는 겁니다. 같은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A랑 B랑 놓아두면 당연히 A랑 B랑은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겠죠. 답은 1번입니다. 기억. 16번. 자, 전자결합 소자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모습이죠. 자, 전자결합 소자는 광자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방출되게 해서 만드는 카메라 장치입니다.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장치이다 봤고, 자, 란다는 물질파의 파장이 빛의 파장보다 더 짧죠. 짧은 파장을 이용하니까 바이러스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의 파장보다 짧아야 되고, 나에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운동량도 커지니까 P는 란다분의 H였죠. 드브로이 물질파. 란다는 P분의 H니까 속력이 클수록 운동량이 커지니까 파장은 짧아지죠.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17번 상대성 이론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관측했을 때 여기서 출발한 빛 Q랑 P가 거울에서 동시에 반사돼서 동시에 광원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광원에서 거울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0.6c로 움직이는 우주선에 있는 B가 관측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을 보게 되면 빛의 속력은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라서 전과 후에 같아야 돼요. 틀렸습니다. 자, 니은 P가 Q보다 먼저 거울에서 반사한다. 자, B가 보았을 때 빛의 움직임을 선생님이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자, B가 광원에서 출발한 Q빛을 보았을 때 Q빛은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은 우주선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B 입장에서는 이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원에서 출발한 이 Q빛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거울에서 반사될 때까지 빛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반면에 P빛은 광원에서 거울까지의 이 거리가 길이 수축에 의해서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짧아져요. 계산을 해보면 5분의 4L이 나옵니다. 이 짧아진 거리를 광원에서 빛이 출발해서 가는데 이 거울 자체가 광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러면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울이 다가오니까 실제 빛이 움직인 거리는 5분의 4L보다도 짧습니다. 그럼 P 빛은 5분의 4L보다도 짧은 거리를 움직여서 거울에 부딪히고, Q 빛은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이다가 거울에 부딪힙니다. 이 길이는 L보다도 크고 여기서 빛이 움직인 거리는 5분의 4L보다도 작으니까 이게 더 먼저 거울에서 반사가 되겠죠. 따라서 P가 Q보다 거울에서 먼저 반사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디귿. 이 T3는 T1 플러스 T2이다. 자, 이것을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두 관성기 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A에서는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B에서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풀 수도 있습니다. 디귿보기 이걸 해결해 볼게요. 증명해 볼게요. 자, 큐빅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이 앞으로 가면서 이걸 보니까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때 빛이 움직인 경로는 이렇게 되겠죠. 자, 빛이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3, 거리는 CT3. 그동안 우주선이 뒤로 가니까 우주선이 움직인 거리는 0.6c T3. 이 거리는 L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걸 풀으면은 이 T3는 2C분의 5L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T1을 좀 알아볼 건데 T1은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거울까지 가는데 거울이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길이 수축에 의해서 거울과 광원까지의 이 길이가 5분의 4L로 줄어들어서 보입니다. 그럼 5분의 4L 빼기 거울이 앞으로 다가온 거리, 이 길이만큼 빛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고, 반대로 광원에서 거울까지, 거울에서 광원까지 갈 때에는 거울에서 빛이 광원까지 가는데 광원이 뒤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0.6cT2만큼 더 가야 됩니다, 빛이. 그래서 5분의 4L 더하기 0.6cT2는 CT2가 돼야 돼요. 여기서 T1과 T2를 계산해서 이 더해주면 이 더해준 값이랑 이거랑 같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디귿보기처럼 이 T3는 T1 플러스 T2가 됩니다. 이렇게 실제 계산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이것을 사건의 동시성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디귿을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18번은 간섭 실험이에요. 자, 여기에서 음파가 발생되는데 이 지점에서 간섭을 일으켜서 간섭된 파동의 파형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수를 구해보면 이 진동수는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전압이 다시 원래 전압으로 돌아올 때까지가 이게 주기잖아요. 주기가 지금 얼마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 0.5 곱하기 10의 3이 되겠죠. 즉 500Hz가 됩니다. 맞고 기억은 니은은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아지죠. 지금 소리가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반대 이성으로 만나는 거죠. 즉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르다. 두 개 중에 한 개를 끄면은 소리가 커지겠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게 없어지니까. 따라서 라의 결과 B를 껐을 때의 결과는 Y가 아니라 X가 돼야겠죠. 답은 1번입니다. 19번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BC를 같은 방향으로 고정시켰더니 음전화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C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여기서 C를 D로 바꿨더니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오는 것은 우선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A의 전하량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B가 받는 전기력이 플러스 X방향으로 되려면 C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A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플러스 X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B가 받는 전기력이 플러스 X방향으로 되고 C가 0이 된다. C가 0이 되려면 A의 전해량이 B보다 커야 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임의로 한번 놔볼게요. 자, B의 전해량은 마이너스 1. 그리고 A를 플러스 4로 놔볼게요. 그 상태에서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된다. 그리고 C의 전하량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B의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방향이 되려면 C의 전하량이
A의 전하량의 크기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5라고 놔볼게요. 이건 틀렸고 이미. 니은 가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이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거리를 1이라고 한다면 얘는 1분의 4, 방향은 이쪽 방향. 얘는 4분의 20이 되죠. 이쪽 방향이 되겠죠. 따라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가 맞습니다.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C가 D보다 작다. 여기서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0으로 바꿔버리려면 지금 마이너스 S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0이 되려면 C가 A를 미는 힘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하량 D가 C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전하량의 크기는 C가 D보다 작다. D가 더 전하량의 크기가 작아져야겠죠. C가 D보다 크다입니다. 크다.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예요. 자와 같이 용수철 상수가 100, 200인 A, B가 있고 여기 물체를 연결한 다음에 0.3m A가 늘어나도록 물체를 잡아당겨서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A를 놓게 되면 A랑 B에서 이 물체가 왔다 갔다 진동운동을 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속력이 0이 될 때의 모습이 이거입니다. 그때 이 L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풀 건데, 자, A의 처음 길이가 이거라고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지금 A를 0.3m 잡아당겼죠. 이렇게. 이게 지금 가의 가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 물체를 놨더니 물체가 막 움직이다가 이 상태가 된 거죠. 순간적으로 정지합니다. 이게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아마 이 정도로 될 거예요. 왜냐면 요 A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됐을 때 물체는 속력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속력이 있어요. 그때에는. 이 정도 줄어들었다고 이제 봅시다. 그러면 가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A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죠. B는 0이니까. 그래서 A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3의 제곱이 됩니다. 나에서는 A는 압축이 되고 B는 늘어나니까 A하고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 존재합니다. 자, A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길이에서 줄어든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거? 전체 이 길이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에서 지금 A만큼 압축이 된 게 이거잖아요. 그럼 원래 이 길이에서 이만큼 압축이 된 게 이겁니다. 그럼 L에서 0.3을 빼면 이게 나오겠죠. 따라서 A의 탄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1 빼기 0.3의 제곱이 됩니다. 원래 A의 길이 0.3m만큼 잡아당긴 길이 순간적으로 정지했을 때 이 길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 압축되는 길이 L 빼기 0.3이 요겁니다. B의 탄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L의 제곱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2분의 2 곱하기 100 곱하기 0.3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은 L은 0.2가 나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지한 순간에 A하고 B의 탄성력이 같다라고 놓고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2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물체가 정지한 순간에
알짜임이 0이 아닙니다. 알짜임을 알 수 없어요. 노는 순간 속력이 빨라지다가 멈춘 겁니다. 압축이 된 거예요, 더. 원래 용수철의 길이보다 더 압축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용수철의 길이 0.3m만큼 잡아당긴 길이 놨을 때 움직이다가 속력이 빨라지다가 멈추다가 그래서 멈추겠죠. 그때 압축된 길이 L. L에서 0.3 뺀 게 이 상태에서 A의 압축된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면 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원 해설을 마치겠습니다.